자, 그 다음 대습상속. 상속인이 되어야 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망자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자, 여기 할아버지 90세 할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 60세 아버지가 있고 이제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30세 손자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재산을 30억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이 이제 재산을 상속 받을 텐데, 얘네 둘은 살아있는데 얘는 이미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어가지고,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이 남아있는 얘 아들하고 얘 처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재산을, 할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많은데 한 푼도 못 받는다라는 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대습상속이라 그래가지고 이 남아있는 처 자식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 대습이라는 게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상속하는 거예요. 얘를, 장남을 대신해서 얘네 둘이 상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억이면 10억, 그 다음 얘네 둘이 10억 해서 상속 재산을 가져가는 거죠. 이 개념을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상속세 흐름도. 상속세 흐름도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80대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총 재산이 재산이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 매기는 게 상속세예요. 결국에는 전 재산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상속세가 결정되는 건데, 그래서 총 상속 재산에 뭐 사전 증여 재산 이렇게 있고 세대 생략 할증액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큰 이제 개념은 총 상속 재산에서 부채를 빼주는 거예요. 대출 같은 거 있으면은 이제 80대 망자의 대출이 있다, 피상속인의 대출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빼준 그 순자산액, 순가액에 대해서 기본 공제를 해주고 이제 여기서 과표 나오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알아야 될 거는 사전 증여재산의 개념인데, 상속 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분하고 5년 내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분은 총 상속재산에 합산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90세 할아버지가 재산이 30억이 있어요. 30억이 있는데, 야, 이거 내가 죽을 때 30억 남기고 죽으면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좀 줄여보자 해가지고 죽기 며칠 전에 7억을 증여를 해버려요, 자식들한테. 그러면 23억이 남잖아요. 그럼 23억이 내 총재산이니까 23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니까 조금밖에 안 나오겠지. 30억일 때보다는 조금밖에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이제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네가 사망하기 얼마 전에 증여한 것은 이건 상속 재산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사망하기 몇 년 전 거는 상속 재산에 이제 다 합산을 하게 되는데, 합산을 해서 상속 재산처럼 보게 되는데, 그 기준이 10년 내하고 5년 내가 있어요. 이제 상속인들한테 증여하는 거는 10년 내고,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거 5년 내인데, 여기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할아버지라고 하죠. 90세, 여기 60세 할아버지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속인이잖아요. 상속인이면은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이제 이 사망일로부터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다 합산이 돼요. 요 기간에 증여한 것들은 뭐 7억을 증여했다. 요건 상속 재산에 다 합산이 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라는 거는 예를 들면 며느리죠. 며느리가 있고, 자 여러분 손자는 어때요? 손자. 이 손자 같은 경우도 자 근친 아니 그 직계의 비속이긴 비속인데 최근친이 아니죠. 최근친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자가 될 수 없어요. 아빠가 살아계시다는 전제하에서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최근친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손자나 며느리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아니죠. 상속인이 아닌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손자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닌 자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손자나 며느리한테 줬을 경우에는 5년 내 거를 합산을 하게 되는 거죠. 5년 내. 이게 10년이 아니라 5년 내. 5년 내에 준 재산을 합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할아버지가 한 7년쯤 뒤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만약에 예측이 된다면 말이죠. 7년쯤 뒤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은 이 7억을 갖다가 손자한테 줘버리면은 상속 재산이 합산이 안 되죠. 왜냐면 사망일로부터 5년, 최근 5년 전까지의 증여분에 대해서만 합산이 돼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손자한테 증여했을 경우엔 5년, 최근 5년 내 증여분에 대해서만 상속 재산이 합산을 하기 때문에 7년 전에 증여한 거에 대해서는 합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상속 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물론 이것은 할아버지가 7년 뒤에 돌아가실 거라는 어떤 의학이 엄청 발달해서 그런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7년 뒤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은 야, 어차피 아들한테 주면은 10년 내에 증여한 것은 다 합산이 되니까, 최근에 사망일로부터 10년 전 것까지 싹 다 합산이 돼버리니까 7년밖에 못 살 것 같으니까 아들한테 주면 합산이 되니까 이러지 말고 손자나 혹은 며느리한테 주자. 네. 그럼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는다. 근데 보면은 제가 이거 세무조사 같은 경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할아버지들이 손자는 물론 이제 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안 아까워하는데 이 며느리는 좀 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아까워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며느리도 와서 상담할 때 보면은 그 시아버지를 별로 이렇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을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상담하면서 많이 받았어요. 여담이었고요. 자, 세대 생략 할증액. 이거는 뭐냐면은 30% 가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온 세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왔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30% 가산을 하지? 자, 할아버지가 있고 90세 할아버지가 있고 이거 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어요. 증여도 마찬가지고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식들이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싹 다 상속을 포기하면서 자식들이 이미 이거는 증여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세대생략 할증은 증여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더 편의상 증여의 개념으로 설명해야겠어요. 자, 국가 입장에서는 봐봐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증여를 한 번 했다. 여기서 증여세를 국가 입장에서는 한번 받아 먹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손자한테 증여를 했다. 증여세를 국가 입장에서는 또 받아 먹죠. 두 번을 받아 먹으니까 국가 입장에서 좋잖아요. 세수 확보도 되고.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바로 증여를 하면은 이 증여세는 한 번밖에 못 걷어 먹으니까 국가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그래서 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조금 더 걷어야겠어. 두 번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원래 세금보다 30%를 가산해서 받겠어. 그렇게 해서 원래 세금이 예를 들어서 내야 될 세금이 1억이 나왔다, 상속세가. 그럼 30% 가산, 이게 이제 뭐 증여세도 마찬가지, 증여세로 설명하는 게 나아요. 증여세가 1억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30% 가산해서 1억 3천을 이제 증여세로 내게 되는 거죠. 손자가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단서 조건에 보면은 대습 상속 시에는 할증을 안 함. 왜냐면 대습 상속은 대신 상속인데 이건 남아있는 처자식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할증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될 수 있죠. 물론 이제 대습 상속이라는 건 상속세 개념에서만 이제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